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빠르게 동네꼬마님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 돌비님. 예. 화장실 다녀오라니까요. 황급히, 진짜, 예. 오대기 마냥 뛰어왔습니다, 지금도. 제 방광이 요즘 변덕이 심한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좀 생리현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바로 좀 해결하는 편이긴 한데, 예, 오늘은 그러니까요. 조금 녀석이 좀 버티네요. 감사합니다.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지금. 네. 자, 일단은 동네꼬마님 오늘 해주실 네. 이야기가 네. 뭐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 안 하고 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네네네. 현실 공포 말고 좀 영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쪽 네, 이야기를 기열. 좀 들은 게 있어서. 예.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이 겪은 일입니다. 약간 근데 영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이야기는 한 5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30대 이제 초중반에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고요. 똘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었냐? 이제 막 신차 영업사원을 시작한 지 몇 달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30 초중반에 영업사원을 선택을 함에 있어서 네. 뭐 딱히 좋은 어디 직장을 갈 데가 없었냐 막 이런 게 아니고요. 똘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경제에 눈을 뜬 사람들. 20대 이제 초반이죠. 군대 다녀와서 대학교 네. 다니고 있는 중이었고 아버지가 2,500만 원이라는 돈을 주시더래요. 오? 돈을 딱 주면서 이 돈으로 네가 차를 사고 싶으면 사라. 여행을 가고 싶으면 가라.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싶으면 먹어라. 하면서 2,500만 원을 주시더래요. 그 어린 나이에 아들한테. 예. 아 진짜요? 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지니까 아버지가 그런데 말이다. 이 돈을 네가 차를 사고 여행을 가고 노는 데 쓰면은 없어질 돈이겠지만 네가 이걸 이용해서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면서 시작이 됐대요. 똘비가. 주식에 눈을 떴고요. 부동산에 눈을 떴고요. 이후에는 코인까지 눈을 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출근해서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는 돈보다 오늘 주식장을 들여다보고 부동산 돌아가는 흐름을 보는 게 이득이 더 큰 그러한 순간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과감하게 때리쳤답니다. 회사를 때리치고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미국장이 밤에 시작하잖아요. 한국에선. 회사를 다니면서 미국장까지 보기가 많이 어려웠대요.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 조금 이상했대요, 느낌이. 이게 사람 사는 건가?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냥 뭐라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생활 패턴을 조금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자동차 영업사원을 시작한 케이스였어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 영업사원은 회사원하고 다르잖아요.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정말로 오랜만이었죠. 거의 사회 초년생으로 회사 생활하다 때리치고 쭉 혼자서 주식하고 뭐하고 하다가 이제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해보니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사람 상대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더래요. 그래서 정열적으로 뭐 차도 팔면서 저녁엔 주식도 하고 낮에도 좀 주식 깔짝깔짝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차를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제 뭐 자그마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잠깐 건너뛰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어떠한 자그마한 뭐 사건이 있었지만 뭐 별 대수로운 건 아니었고 이제 그 일을 건너뛰고 똘비는 일상생활을 또 하고 있었대요. 아침에 출근해서 선배들 인사하고 자동차 광 내고 바닥 닦고 회의하고 밖에 나가서 할 일 하고 다를 바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똘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차를 많이 안 팔아도 먹고 사는 데 지금 지장이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 다 보고 후닥닥 집에 와가지고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보고 있었대요. 쭉 보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문득 뒤를 쳐다봤대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참고로 똘비가 살고 있는 집이 혼자서 34평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부동산에 눈을 떴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대출 없이 이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하루하루 돈을 버는 거다. 내가 이 집에 살고 있음에. 이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나와서 그냥 그 큰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헝하죠. 남자 혼자 사는데. 근데 갑자기 이상한 시선이 좀 느껴져서 뒤를 쳐다보니까 없고 밥을 먹다가도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보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없고 집에서만 그러냐? 그건 아니고요. 운전하다가도 네. 뭔가 보이는 건 없어요.
보이는 건 없는데 느낌이 뭔가 되게 이상해졌대요,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예민해지죠. 출근해서도 혼자서 이렇게 매장을 좀 보다 보면은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우리가 딸랑딸랑 문 열면 종 같은 게 없어도 자동차 매장은 보통 대로변에 있거든요. 문이 열리면은 차 소리가 이제 커지잖아요. 밖에서 지나다니는 차들이. 예? 손님이 왔구나 하고 어서 오세요 밖을 내다보면 사람이 없고 이상하다.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헛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느낌이 들지?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내가 요즘 미국장을 좀 자제해야겠다. 내가 잠자는 패턴이 너무 엉망이어서 그런가? 몸이 좀 안 좋은가? 이러고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냐면 고주파음이 들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뭐 우리가 그 나이 때 남자가 늘 주식장만 보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이제 게임도 좀 하다가 뭐 좀 체크도 하다가 이렇게 그냥 그러고 있는데 삐 하고 고주파음이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왜 스피커가 이렇게 간섭이 나면은 스피커에서 고주파음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오래되고 하면. 그래서 아이고 스피커가 이제 마탱이가 갔나 보네. 그냥 그러면서 그냥 게임을 계속 했대요. 근데 이 고주파음이 안 멈추고 귀에 너무 거슬려서 스피커를 그냥 꺼버렸대요. 스피커를 딱 껐는데 고주파음이 계속 나더래요. 어디서 나는 거지? 혹시 컴퓨터 본체에서 나나? 이상하다. 그 컴퓨터를 껐대요. 컴퓨터를 껐는데도 고주파음이 계속 나는데 컴퓨터까지 끄니까는 더 선명하게 들리더래요. 고주파음이. 뭐야? 어디서 나는 거야? 전등에서 나나? 그 전등을 껐대요. 여전히 고주파음이 나더래요. 근데 이게 고주파음이 나더라도요, 우리가 핸드폰 충전기에서 날 수도 있고 스피커에서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자제품에서 날 수가 있지만 방향성이란 게 읽혀져요. 우리가 귀가 두 개니까 당연히 느껴지죠. 이쪽인가? 이쪽인가 하는데 거실에 나가도 안방에 들어가도 작은 방에 들어가도 화장실에 들어가도 고주파음이 계속 들리는데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더래요. 뭐야? 어디서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온 집에 불을 다 꺼보고 냉장고에서 나나? 근데 냉장고는 못 끄겠고 하는데 에이씨 내가 그냥 조금 예민한가? 뭐 되겠지 하고 2, 3일 정도가 더 흘렀는데도 고주파음이 안 멈추더래요. 근데 이게 계속 나는 것도 아니고 막 나다가 안 나다가 막 나다가 안 나다가 이러니까 사람이 더 미치고 환장하겠더래요. 자다가 고주파음에 깰 정도가 됐대요. 이제는 자다 말고 고주파음 때문에 깨가지고 막 진짜 입에서 막 먼발 욕이 나오더래요.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야? 아이씨 참다. 고주파란 결국은 전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메인 전원을 내려보자.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 이제 뭐 두꺼비주의라고 표현을 하는 전원 차단기 있지 않습니까? 제일 큰 거 메인 전원 차단기 그냥 내려버렸대요. 땅 내렸어요. 자, 지금부터 이 집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고주파음이 안 나더래요. 그래. 어디서 도대체 어디? 이렇게 눈을 두리번 어두우니까 불이 안 켜지니까 가만히 정신 집중을 하고 이렇게 듣는데 정말 작게 삐 하면서 다시 소리가 시작이 되더래요. 뭐야? 전기가 안 들어가는데도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지? 설마 잔류전원에서 소리가 나는 건가? 그래가지고 한참 더 기다렸고 아침에 동이 텄고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도 저녁에 고주파음이 계속 나더래요. 전원을 차단한 지 하루가 지났는데도 미쳐버리겠다. 그래서 다시 전원을 올리고 사람까지 불러서 확인을 했는데도 못 찾겠더래요. 관리사무소 연락을 하고 막 그랬는데도 일단은 지내보자. 좀 며칠 있으면 괜찮을 수도 있고 도대체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으니까 미치겠다. 근데 사람이요 엄청 예민해진대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삐 소리에서 갑자기 막 글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래가지고 누가 날 불렀어. 보니까는 당연히 아무도 없죠. 내가 너무 지금 신경이 쇠약해졌다. 이거 바깥에서 자야 되나? 내가 집을 잘못 샀네. 이 집이 뭔가 전기가 하자가 있다. 오늘은 일찌감치 자야겠다. 일단은 또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마! 하고 소리가 또 들리더래요. 마라고 부르더래요. 본인을. 그래가지고 소름이 쫙 돋더래요. 뒤를 돌아봤고 거실로 나가보고 화장실을 봐도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너무 무섭더래요. 갑자기. 너무 선명하게 2번 본인 귓가에 들렸거든요. 마! 하고 부르는 게. 이게 다 큰 남자지만 집에 못 있겠더래요. 그래서 황급하게 차키를 챙겨서 집 밖으로 나갔대요.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갔대요. 늦은 시간에 문 열고 이제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더래요. 야, 너 이 시간에 왜 왔어? 근데 또 아빠 무서워서 왔어요. 어떻게 그래요? 나이 먹은 놈이. 그래가지고
그냥 아빠 뭐 야식 먹을래요? 나 심심해서 왔어.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 아들이 오고 너무 좋다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치킨도 한 마리 먹고 그냥 얼렁뚱땅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내가 피곤해서 그럴 수 있으니 무서워도 한번 다시 들어가자 해서 다시 집에 들어갔고, 또 저녁이 됐고 고주파음도 안 들리고 괜찮았대요. 네. 컴퓨터 좀 하면서 이렇게 핸드폰도 확인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마 자식이 이렇게 소리가 들렸대요. 마 자식이. 이거는 잘못 들은 게 아니었대요. 너무 선명하게 마치 내 바로 뒤에서 누군가가 약간 조금 화가 나고 상기된 목소리로 본인을 부르는 게 너무 명확하게 들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하다가 마우스, 키보드 딱 잡은 손이 그대로 얼었대요. 딱 얼고 뒤도 못 쳐다보겠더래요. 이게 너무 명확하게 들리니까. 막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야 돼. 미치겠다. 온몸에 소름은 돋았고 지금. 하나, 둘, 셋, 하고 방에서 뛰어나갔대요. 집 밖으로 막 나갔대요. 나가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가지고 내가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이거 뭐 답이 없다. 이거 뭐냐. 다시 용기를 내서 현관문을 열었대요.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여전히 방에 불은 켜져 있고 컴퓨터는 돌아가고 있고 백그라운드로 틀어놓은 노래도 흘러나오고 있고, 내가 이게 지금 무슨 경우지? 다시 들어가보자. 다시 들어갔대요. 저기 꼼꼼하게 살펴보는데 전혀 이상한 게 없더래요. 이걸 내가 병원을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판단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대요.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검사도 하고 심리 검사도 하고 네. 그런 걸 했는데 딱히 뭐 하자가 나오진 않았대요, 본인이. 다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불규칙한 수면 이런 것들이 조금 누적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뭐 이제 건강에 좀 신경을 써라 이 정도 얘기만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내가 그래서 그러겠거니 하고 조금 더 건강에 신경을 써야겠다. 그렇게 나날을 보내는데 본인이 이제 이쪽에 대해서 좀 무서워하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는 소리가 또 안 들리고 누가 자기를 부르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 상담 받고 약도 좀 처방을 해줬었대요. 약 먹고 하니까 나았구나. 내가 확실히 마음이 좀 아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며칠 보내는데 낮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바깥에서 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엄마 그러니까는 아이고 이놈아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러면 엄마가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엄마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야 이놈아 사람 새끼가 사람답게 살아야지.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왜 돼지 수골에서 사냐고. 에?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이렇게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똘비의 성격이 어떠한 성격이냐면요. 우리 TV 프로그램 보면은 그 서장훈 씨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서장훈 씨가 굉장히 깔끔하게 사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똘비가. 집에 먼지 있는 거 못 보고 딱 컴퓨터 앞에도 각이 딱딱딱딱 맞춰져 있어야 되고 이런 성격의 소유자인 걸 어머니는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어머니가 본인 집에 가끔 오셨거든요. 반찬도 쟁여주고 이러려고. 근데 어머니가 너 왜 이렇게 돼지 속으로 사냐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똘비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본인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렇게 살 생각도 없고 꼴도 못 보고. 그래서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부랴부랴 집으로 막 갔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을 막 청소를 하고 계시더래요. 그런데 집 꼬라지를 보니까 와, 바닥에 온갖 옷가지는 다 흘러나와 있고 부엌 찬장도 다 열려있고 붙박이장 다 열려있었고 널브러져 있고 집안 꼴이 어떠한 도둑이 들어와서 온 집을 헤집어 놓은 그런 모양새더래요. 엄마, 와 이거 도둑 들었나 보다고.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신고하라고. 도둑 든 것 같다고. 그래서 신고까지 했답니다. 도둑 든 것 같다고. 그런데 뭐 경찰분이 조사를 이제 당연히 들어가시겠죠. CCTV도 분석을 하고. 그런데 사실 딱히 이렇다 할 게 보이진 않더래요, 이 집이. 엘리베이터 이쪽 층에서, 왜냐면 본인이 아침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고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시간 텀이 6시간이 안 돼요. 그럼 그 6시간이 특정이 지어졌고 엘리베이터 본인 층에서 내리는 사람 이렇게 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히 뭔가 이렇게 크게 이상한 건 보이질 않더래요, CCTV 상에. 일단은 약간 미궁으로 이제 빠지고 있었는데 어머니랑 똘비랑 미친 듯이 청소를 다 깔끔하게 해놓고 어머니가 아이고 그래도 어디 다친 데 없어 다행이다. 네가 있을 때 도둑이 안 들어서 다행이다. 그러고 어머니는 댁에 돌아갔고 똘비가 이제 저녁에 혼자 컴퓨터 좀 하다가 자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일어났어요. 씻으러 딱 가는데 네. 잠깐만 하고 화장실 앞에서 뒤를 돌아다 본 거예요. 예?
왜냐면은 본인이 이제 화장실까지 쭉 걸어오면서 이상한 거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화장실 딱 한 발자국 내딛었을 때 잠깐만. 네. 이거 이상한데? 하고 다시 거실로 나갔어요. 어저께처럼 온 집이 헤집어져 있더래요. 뭐야? 왜 더 어이가 없었냐? 이렇게까지 집안이 온 난장판이 다 나 있는데 본인 방에서 화장실까지 가면서 못 느꼈어요. 똘비가 지금. 예. 그러다가 화장실에 잠깐 들어갔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본 거예요. 이게 뭔 상황이지? 이거 혹시란 생각이 들더래요. 혹시. 그래서 홈캠 있지 않습니까? 홈캠을 조금 급하게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쓰는 CCTV 있습니다. 가볍게 연결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쓰는 거 말고 그날 진짜로 미친 듯이 황급하게 막 이것저것 준비를 해가지고 한쪽에 놨대요. 거실. 한쪽에 놓고 다음날 아침에 눈 떴을 때 집이 또 난장판이 쳐져 있었고 본인 영상을 봤는데 도둑이 든 게 아니고 본인이 밤새 마치 몽유병에 걸린 사람처럼 온 집을 헤집고 다니고 있더래요. 야, 내가 이거 뭔가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이건 굉장히 심각해졌구나. 본인이 그때 인지를 했대요. 그런데 똘비가 어떠한 종교를 믿는다던가 아니면 무속신앙을 믿는다던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헛소리가 들려도 병원을 갔겠죠. 역시 병원을 갔답니다.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종합검사를 좀 하자고 했대요. 예. 그래서 피도 뽑았고요. 이런 정신 쪽 관련된 검사도 받았고요. 종합이잖아요. 내시경 검사도 다 받았대요. 수면 내시경을 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잖아요. 회복실 같은 데서 정신을 좀 차렸대요. 일어나가지고 좀 앉으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더래요. 옆에 보호자도 정신 차린 환자도 전부 다 본인을 쳐다보더래요. 뭐야? 왜 다 날 쳐다봐? 하고 나갔대요. 예. 이제 가가지고 뭐 정신 더 차리고 결제할 거 결제 다 하고 집에 왔는데 네. 전화가 오더래요. 모르는 번호로. 그래서 여보세요? 하고 받으니까 똘비 씨죠? 그러더래요. 또 여자분이셨대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누구시죠? 그러니까는 아까 낮에 검사했던 그 병원 간호사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선생님 혹시 뭐 문제가 있습니까? 이 늦은 시간에 그랬더니 선생님 무당이세요? 그러더래요. 제가요? 아니요. 저는 종교조차 없는걸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간호사가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수면 내시경을 하고 사람이 반쯤 깨있는 상태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에 없는 상태. 나는 깨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간호사랑이 와가지고 옆에 다른 환자랑 보고 하는데 똘비가 뻘떡 앉더니 거기 이쁜 아가씨 이렇게 부르더래요. 간호사를. 근데 이제 간호사님들은 사람이 수면 내시경을 하다가 정신이 돌아올 때 헛소리를 많이 하고 하니까 예 하고 그냥 말았대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6개월 전에 죽은 네 애미가 왜 죽었을까? 그냥 갔을까?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 네 엄마로 끝날까? 곧 있으면 줄초상이 날 건데. 이렇게 막 얘기를 했대요. 본인이. 그런데 그 간호사 어머니가 6개월 전에 돌아가신 게 맞아요. 그거를 다 두드러 맞추더래요. 그러면서 시선을 쫙 돌리더니 옆에 다른 보호자를 쳐다보면서 야, 아이고 나쁜 같으니라고. 너는 남편 놔두고 왜 다른 남자를 좋아하냐? 오래도 됐다, 오래도 됐어. 그리고 또 한쪽을 쳐다보면서 아이고야, 너는 오래 못 넘기겠다. 가슴이 좀 답답해서 왔지? 너는 오래 못 넘기겠다, 야. 잘 가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소름이 돋은 거예요. 마치 말도 안 되게 용한 무당이 다 두드러 맞추듯이 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본 거예요. 그러면서 간호사가 그래서 무당이냐고 물어봤던 거고. 근데 똘비는 아니잖아요. 아니다고. 나 진짜 그런 거 아니다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시 본인한테 다른 얘기 해줄 거 없냐? 나 그런 거 모른다고. 진짜 아무튼 내가 패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너무너무 찝찝하더래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쯤 오니까 결국은 병원이 아닌 뭔가 다른 존재를 찾아가게 되더래요, 똘비가. 그런데 막상 가보려고 하니 아는 곳이 없어요. 해당 정보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매장 선배들한테 물어봤대요. 선배님 혹시 뭐 잘 아는 점집 있어요? 무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몇 군데 소개를 해줘서 갔는데 영 뭐 좀 그랬대요. 그런데 헛소리 들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집도 좀 엉망으로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또 보고 있고 병원에 가도 별다른 답은 안 나오고 이게 좀 이어지니까 간절해지더래요. 미치겠더래요. 무서워서 돌아버리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선배 몇 명한테 터놓고 얘기를 했대요.
선배님, 다름이 아니고 요즘 제가 출근해서도 근태가 너무 안 좋고 한 이유가 요래저래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선배들이 좀 끄덕끄덕 하더래요. 네 몰골이 요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진지하게 영업사원들끼리 이제 네트워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에. 여기저기 막 알아봐 주셨대요. 이 바닥에 오래 있던 선배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쫙 알아봐가지고 어디 무당이 엄청 용하다더라, 어디 무당 진짜 잘한다더라 하면서 여러 무당을 소개를 받았대요. 그래서 굿도 진짜 많이 했고 쏟아 부순 돈이 한 6천이 넘었답니다. 그런데 뭐가 이렇게 딱히 나아지는 게 없었대요. 본인이 크게 호전되는 것도 없었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이런 무당 쪽이 아닌 어떠한 종교 쪽으로 내가 이제 가서 기대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들고 있는 찰나에 전화가 오더랍니다. 받았대요. 그랬더니 무당분이셨어요. 어떤 무당분이셨냐면 진짜 용하다고 해가지고 뭐 여기도 갔던 곳인데 이분이 딱히 크게 굿이나 이런 것도 없고 네. 지금은 내가 너한테 별달 해줄 말이 없다, 돌아가라고 한 그런 무당이 있었어요. 여성분이셨고. 근데 그분이셨대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본인한테 하는 말이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쓸 만큼 썼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는 점집 돌아다닐 만큼 돌아다녔고 복채 뿌릴 만큼 뿌렸냐고 돈. 네. 예, 맞다고. 돌아볼 만큼 돌아봤고 돈도 엄청 깨졌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왔냐고. 아니요, 안 나왔다고. 내일 오라고. 위치는 기억하지?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최대한 아침에 일찍 찾아뵙겠다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바로 갔대요. 가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한참 얘기를 나누고 그분도 한참 뭔가를 이제 의식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좀 그러면서 본인한테 하는 말이 너 기억을 한 번만 잘 되짚어봐라. 너 가져선 안 될 걸 가진 적이 없냐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근데 똘비가 제가 서두에 말했다시피 돈이 아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는 좀 어리지만 상당히 돈이 많은 친구거든요. 아니다고. 내가 다른 사람 물건에 탐을 낼 만큼 그렇게 형편이 내가 어렵진 않다.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는 잘 한 번만 네 기억을 더듬어 봐라. 막 생각을 하는데 뭔가 하나가 기억이 나더래요. 굳이 찾자면 이 기억이 뭐냐면 이게 제가 이야기 초반에 뭔가 하나를 건너뛰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똘비가 영업사원을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삐약삐약 병아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여성분한테 차를 팔았어요. 그 전에 여러 번 만나기도 했고 뭐 시승도 같이 하고 여성분 매너도 좋았고 그 여성분이 차가 이제 판매가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대요. 차가 문제가 좀 있는데 와서 이게 문제가 맞는지 원래 그런지만 한번 봐달라고. 그래서 갔대요. 어떤 아파트로 도착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집에서 나왔으니 차 어디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만 좀 해봐라 얘기를 하더래요. 차 키는 차 안에 있다. 그래서 차 타서 뭐 잡소리가 좀 나고 뭐가 안 된다고 했는데 본인이 해보니까 다 멀쩡하더래요. 전화를 드렸대요. 멀쩡합니다, 선생님. 그래요. 내가 좀 과민 반응했었나 보네. 저기 차 키 집에 좀 올려놔 줄래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우체통에 넣어놓으면 될까요? 그러니까는 아니 저기 우리 똘 선생님 혹시 여기 일 끝나면 어디로 가? 그러더래요. 근데 그분이 나이대가 이제 한 50대 초반 정도로 보였으니까 저요 이거 끝나면 매장으로 복귀할까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럼 잘됐다. 어차피 동선이 맞네. 예. 저기 내가 집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차키 집에 식탁에 좀 놔주고 그 식탁 옆에 보면은 캐리어 가방 하나 작은 거 있어. 나 그거 좀 갖다 줘. 그러시더래요. 매장 앞으로 갈게.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비밀번호 알려준 대로 치고 들어가서 열쇠 놓고 캐리어 가방 갖고 나왔대요. 캐리어 가방이 그렇게 큰 사이즈도 아니었대요. 그리고 매장 도착해서 기다리는데 고객님이 안 오시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언제 오시냐? 그러니까는 미안하다고. 오늘 내가 못 갈 것 같다고. 가방 잘 갖고만 있어 주라고. 오다 가다가 내가 우리 똘 선생 내가 시간 맞춰가지고 길바닥에서 내가 가져갈라니까 차에다가 갖고 다니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고 이틀 후가 되고 3일 후가 돼도 안 찾아가더래요. 그래갖고 똘비도 몇 번 더 전화를 하다가 에라이씨 하면서 그냥 차에 싣고 다녔는데 문제가 손잡이랑 이쪽에 우리 액세서리 방울 같은 게 달려있어갖고 차가 덜컹덜컹 할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더래요. 예.
그래서 찾아가지도 않지. 이제 차에서 소리는 나지. 그러니까는 똘비가 집에다 올려놨답니다, 가방을. 근데 이 고객님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전화를 했대요. 미안하다고. 내가 오늘도 만나가지고 가방을 찾아간다는 게 깜빡했다. 이게 좀 몇 번 반복을 하더래요. 네. 똘비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오니까 문득 궁금했대요. 가방에 뭐가 있지? 무게도 좀 묵직했고 열어볼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뭔가를 훔쳐가고 이럴 의도는 아니었고 그래서 가방을 한번 열어봤답니다. 예.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돌비님? 상상하지도 못할 물건이 들어있더랍니다, 그 안에. 예. 무게는 본인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본인이 시가로 환산했을 때 약 5억 원 정도 되는 금이 들어가 있었대요, 그 가방 안에. 금? 예. 금. 우리 그 금괴라고 이렇게 네모네가 좀 얇아가지고 골드바 뭐라고 하죠, 그거. 그거구나. 골드바, 예, 골드바. 그 무게를 그 당시 환산했을 때 본인 기억이 한 5억 정도 됐답니다. 와. 그리고 각종 시계들. 딱 봐도 고가의 시계들. 이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게 모대도 6억 이상이다. 이거를 딱 열어보고 느낀 거예요. 열었을 때 먼지 같은 것도 좀 날리면서 이렇게 열리더래요. 뭐야 이거, 혹시 내가 범죄에 연루된 거 아닌가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고객한테 전화를 했대요. 언제 가방 찾아가시냐고. 그런데 이게요, 고객한테 고객님, 내가 가방을 열어봤는데 골드바가 들어있네. 빨리 찾아가요.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래요. 왜냐? 당신이 맡긴 물건을 허락 없이 내가 열어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는 말을 못 하겠고, 그래서 고객님, 가방 가져가시라고. 차에 계속 싣고 다니고 하기가 조금 액세서리 때문에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네. 찾아가시라고. 그래서 고객이 본인한테 맡기고 딱 찾아가는데 2달이 좀 못 걸렸대요. 그렇게 이제 가방을 찾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고주파음이 들리고 헛개 들리고 일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굳이 생각하자면 이거 하나가 있었대요. 다른 사람 물건을 내가 소유한 게. 그러니까 무당이 그 얘기를 쭉 듣더니 아하, 그러더니 그 고객님 네. 가서 한번 만나보라고. 그 고객님한테 가가지고 그 고객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 번만 체크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고객이 너한테 줘서는 안 될 물건을 준 것 같다. 그러니까 체크를 해봐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고객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런데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더래요. 뭐지? 싶어가지고 우리 전산 열면은 차 계약할 때 주소도 다 나오거든요. 네. 본인이 그 차 확인하고 캐리어 가지러 간 그 주소 거기를 가봤는데 그 집에 다른 분이 살고 계시더래요. 집도 이사를 하셨더래요. 아하, 이분을 어디 가서 찾지? 그래서 열심히 수소문을 했는데 못 찾겠더래요. 뭐 국가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무당분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도무지 못 찾겠다. 그러니까 그지? 연락 안 되지? 그러더래요, 무당이. 맞다고. 그랬더니 그분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이름이랑은 알잖아요. 주민번호도 솔직히 다 알고. 그래서 이름, 그 다음에 생년월일 이 정도를 알려드렸대요. 근데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더래요. 이것만 가지고 사람을 찾을 수 있나 싶었는데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무당분이 연락이 왔대요. 너 살고 싶으면은 와가지고 굿도 한번 해야 되고 또 추가로 할 말이 있으니까 당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당집으로 갔대요. 예. 그러니까는 굿이야 본인이 뭐 할 의도가 있었답니다. 예, 저 뭐 굿은 해야 된다면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 굿도 굿인데 너 살고 싶냐고 묻더래요.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는 굿 비용이 그렇게 세게 안 불렀답니다. 100단위밖에 안 불렀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건에서는 막 몇천 단위, 억 단위가 나올 줄 알았는데 몇백만 원 말씀을 하셨대요. 이렇게 구순 한번 하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는 네가 이제 해야 될 사안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냐? 네가 가진 모든 걸 잃어도 되냐? 네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도 되냐라고 묻더래요. 왜요? 왜요 선생님? 왜 제가 그거를 다 무너뜨려야 됩니까? 얘기를 하니까는 나한테 주라는 거 아니다. 근데 이 굿을 하고 나면 네가 가진 모든 걸 잃게 될 것이다. 너 그래도 괜찮겠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그런 게 어딨어란 생각이 들었대요. 그 순간. 괜찮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멀쩡해질 수 있다고만 하면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무당이 후회하지 마라. 진짜 괜찮지?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굿도 받았고 뭐 한참 이것저것 좀 받았답니다. 며칠에 걸쳐가지고. 그리고 나서 본인한테 이상한 일은 없었대요. 네. 그런데 아까 전에 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코인이면 코인 손대는 족족 터트릴 정도로 공부도 정말 많이 했었고
감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똘비가. 그런데 마이너스의 손이 돼버린 거예요, 본인이. 주식을 사니까 상장 폐지를 하고, 코인을 사니까는 갑자기 바닥으로 내리꽂고, 전에 있던 부동산 그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쪽 땅값이 하락해버리고, 본인이 갖고 있던 자산이 막 까여져 나가더래요. 근데 이게 본인이 이해가 안 될 정도였대요. 특히 주식, 본인 주 전공이 주식이었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바보라고, 이게 어떻게 빠질 수가 있지, 이 타이밍에? 내가 이걸 왜 매수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 본인 상식으로 이건 말이 안 되더래요. 그러면서 무당이 한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제서야 무당을 찾아갔대요. 선생님이 말한 대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까여져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다 까져 나가는 겁니까? 얘기를 하니까 무당이 괜찮다며. 아니었지? 진짜 그럴지는 몰랐지? 막상 그러니까 미치겠지? 글도래요. 마치 다 예측하고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못 멈추냐고 얘기를 하니까 무당이 혀를 쯧쯧쯧 하면서,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이렇게 마음이 달라져, 그지? 요즘 안 들리고 사람이 살만하지? 그러니까 다시 돈 생각이 나고 아쉽지? 근데 안 돼. 네가 가진 거 다 없어질 거야. 글도래요. 대신 너 목숨을 택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화가 좀 많이 나더래요. 선생님, 그러면 다초지정을 설명해 주시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요? 그러니까는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무당분이 양밥, 저주 이쪽을 하는 무당도 좀 알아봤었고, 예. 혹시나 해서 나이대가 이제 50대 초반 이쪽 나이대가 있어서 알아본 게 한 군데가 더 있대요. 뭐였냐면은 고인이 되잖아요. 이제 사람이 죽잖아요. 이제 고인이 됐는데 죽고 나서 우리가 뭔가를 가족들하고 인사도 하고 보고 가고, 우리가 장례를 그래서 치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고인이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살아생전에 몰랐던 거를 알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 여성분이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남편은 오로지 쩐주였고, 남편이 죽으니까 너무 즐거워하면서, 그러니까 남자가 돈이 많았어요. 남자 거 재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러고 있으니까 돌아가신 고인이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지.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약간 영적인 일을 벌이셨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 여성분이 어떤 무당을 찾아갔고, 그 무당이 하나의 비방을 쳐준 거예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이 가방을 똘비가 가져와서 다시 이 여자를 만나서 주기까지가 본인이 잘 세보니까 정확하게 49일. 정확하게 49일. 본인한테 전화가 한 번씩 걸려온 게 정확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49제를 지내고 있었어요, 본인한테. 본인이 그 가방을 49일 동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무당하고 하다가 꼼꼼하게 이야기라고 해서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보니, 가방을 열었을 때 먼지가 날렸다고 했잖아요. 그 먼지가 뭐였을까요? 돌아가신 분의 뼈가루의 일부를 가방에 분명히 넣어놨을 거라고. 고인의 이러한 분노와 슬픔, 이 모든 거를 네가 다 가져가는 거고, 너한테 온전히 다 넘어간 후에 재물만 가져가신 거래요. 그 과정을 똘비를 통해서 한 거래요, 그게.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못 살 만큼 많이 힘들었던 거다.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 다른 무당분 누가 이렇게 들으셨냐? 그러니까는 거기까지는 알 거 없다만 그 비방을 해준 사람을 수소문 끝에 나도 알았다. 혹시나 했더니 그쪽이 맞더라. 그러냐고. 그러면 그 여성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냐고. 거기까지 모르는데 아마 잘 살고 있을 거래요. 그런데 우리 뭐라고, 인과연이 아니고 순리대로 인과율. 예. 똑똑하셔 역시. 사랑합니다. 인과율대로 반드시 벌은 받을 거다. 이번 생이 아니면은 저승에서, 저승이 아니면 다음 생에서 벌을 반드시 받는다.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미련 두지 말고, 너 역시 원튼 원치 않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왜 집으로 들일 생각을 했냐. 그리고 그 사람의 물건을 왜 허락 없이 열어봤냐. 결국 너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 네가 가진 모든 거를 다 내려놔라. 목숨은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럼 제 재산을 처분하라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다고. 그냥 열심히 살으라고. 없어질 거라고. 예. 그리고 진짜 거짓말처럼 다 날렸대요. 다. 예. 전부 다 날리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하더래요. 본인이 그렇게 20대 청춘을 갈아서 만든 이 큰 돈들을 다 날리고 나니까 마음이 좀 이제 시원해지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열심히 차 팔고 있고 다시 이제 열심히 주식이랑 이것저것 하는데 네. 예전에는 뭐 다 불장이고 좋았습니다만 지금 삐리삐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 근래 계속. 그래가지고 조금 예전만치 재미는 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본인이 많은 걸 이루었었고 많은 거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귀신이 본인한테 이렇게 붙을 때 네. 본인은 형체가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네. 분명히 이상한 소리와 이상한 행동을 사람이 하게 된다. 네. 그래서 본인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조금 이게 뭐 무섭지도 않은데 좀 말이 길었죠. 아,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는 동네꼬마님은 그냥 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유, 저야 뭐 감옥문을 열어주셔야 나오는 사람이다 근데 보니까. 정말 지금 제가 오랜 기간을 함께 했잖아요, 동네꼬마님과. 근데 네, 맞습니다. 높낮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네? 어쩔 때는 이야기가 좀 안 괜찮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이걸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워요, 아닙니다. 사실. 왜냐면 감사합니다. 이게 쭉 파도 같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와, 동네꼬마님은 그냥 타고나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예. 칭찬 들어보네요. 아, 진짜로. 예, 그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아유, 빠따의 감사합니다.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빠따. 제가 그 드립 칠 거 알고 계셨죠? 아니요. 근데 진짜로, 이제 이거 바꿀 때가 됐어. 예, 좀 다른 거 재미난 거 한번 프레임은 생각을. 좀. 이제 너무 같고, 좀 다른 거. 알겠습니다. 이제 만도 잘 어때요? 준비해보겠습니다. 만도로 춤을 추자죠, 이런 것처럼. 예, 노래방 한번 가야죠. 한번 막 쏘아리 질러줘야죠, 막. 만도로 한번 춤 춰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빠따도 슬슬 이제 좀 지겨울 때가 돼서 이제 만도로 춤을 춰야죠. 동네꼬마님 하면 또 자연인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도로 춤을 추길 또 바라고 오늘 또 동네꼬마님의 또 섬뜩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바로 태사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태사자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아마 직업괴담 중에서도 또 듣기 힘든 그런 직업괴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태사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현재 본인의 직업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뭐 청소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수 청소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뭐 아파트 청소부터 해서 뭐 공장 청소, 뭐 이제 기계 청소, 뭐 코로나, 뭐 소독, 뭐 방역 이런 거 이제 청소 쪽으로는 거의 다 제가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특수 청소를 제가 하게 되면서 겪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분의 집이나 이런 곳에 가서 청소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고인분이 마지막을 보내셨던 그 현장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이제 청소를 해드리는 그런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청소에 관련된 건데 청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학교 청소, 뭐 공장 청소 등등등. 이 밖에도 종류가 많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특수 청소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 특수 청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었던 현장을 청소를 하고 복원을 하는 것도 한 특수 청소이고 또 다른 특수 청소는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고인분들이 마지막을 보내셨던 그곳을 청소와 정리를 하는 것이에요. 예. 예, 그리고 특수 청소도 의뢰가 들어오는 이유도 조금 다양해요. 흔히 고독사 하신 분들의 의뢰가 좀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 아하. 그리고 범죄 현장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고인의 생전 삶의 흔적, 기억을 지우는 일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요. 네. 이제 고인의 마지막 유품을 정리하는 유품 정리사라고도 해요. 네. 근데 이 특수청소가 이런 거를 돈으로 저희가 뭐라고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폐가 좀 세요. 뭐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당연히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비위가 개인적으로 좀 강한 편인데 비위가 강한 저도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폐가 정말 세고, 물론 제가 뭐 먹고 살자고 뭐 벌자고 하는 일이지만 고인분께서 마지막 좋은 곳에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묵례를 하고 일을 시작을 해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집안을 이제 전체적으로 소독을 먼저 한번 합니다. 네. 하고 나서 작업을 시작하고요. 그 일반적인 고독사라던가 그런 경우는 청소를 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범죄 현장이라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분들의 현장은 피가 많이 흘러 있겠죠. 아이고. 근데 제가 어느 날 청소 의뢰를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좀 젊은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이었거든요. 네네. 그곳을 청소를 의뢰를 받아서 청소를 하러 갔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사람이 흘릴 수 있는 피의 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대면 침대, 뭐 이불이면 이불 뿐만이 아니라 전부 스며들고 그게 바닥까지 흘러서 장판, 그리고 장판 그 밑에까지 흘러 들어가요, 피가. 네. 장판 밑에 보면 또 시멘트 바닥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멘트가 사람의 피를 먹는다 그래야 되나요? 흡수를 해요. 그것 또한 저희가 이제 전용 특수 기계 같은 걸로 다 갈아내요. 그 네네. 시멘트. 안 그러면 그 특유의 비린내라 그러잖아요. 네네. 절대로 안 빠져요. 철분 절대로. 냄새가. 네, 절대로.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대부분의 그 생활용품이라든가 가구들은 저희가 전부 폐기물로, 버려야지. 그냥 절대 그냥 버릴 수가 없어요. 무조건 네.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돼요. 냄새가 배어서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가구 같은 경우는 전부 분해 해체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곳으로 가고, 옷 같은 것들도 전부 비닐로 밀봉 포장해서 폐기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돼요. 예. 안 그러면 시신이 부패를 하면서 그 나는 냄새가 굉장히, 안 맡아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맡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악취가 조금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심합니다, 이게. 잊혀지지 않는 냄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냄새를 처음 맡아봤을 때 정말 이게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피가 뭐 굳어서 저희가 약품 뿌려서 뭐 이렇게 해도 안 나가요. 저희가 일할 때 쓰는 전용 넓적한 칼 같은 걸로 다 갈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날도 다른 날과 똑같이 뭐 작업을 하다가 저희가 서랍 같은 것도 다 확인을 하고, 물론 작업 전에 유가족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기준품이나 돈이 될 만한 물건은 사전에 미리 좀 정리를 그치. 해주시고 치워주세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작업을 하는데, 저희도 다 뒤진단 말이에요. 확인을 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그날도 서랍장을 이렇게 보고 뭐 버릴 거 확인하고 하다가 고인분 가족 사진이랑 그 고인분의 증명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예. 원래 사진 같은 것들도 유가족분들이 다 정리를 해주셔야 맞는 건데, 사진 같은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왕왕 있어요. 근데 이게 사진을 이렇게 저희가 보는 게 사실 썩 좋지는 않아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분이 지금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사진이고, 그분의 마지막을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좋지는 않고, 그리고 저희 작업자분들도 그 현장을 보고 작업을 하고 직접 몸으로 그 현장에서 저희가 부딪히다 보니까, 그 현장을 일하면서 그 고인분의 얼굴을 저희가 알게 되면 머리에 그 분의 얼굴이 남는다 그럴까요? 각인된다.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다른 작업자분이 해주신 이야기인데, 예. 그렇게 사진을 보거나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 고인분이 꿈에 나오거나 괴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네네. 어쨌든 뭐 모르는 사람이 꿈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이 돌아가신 분의 그 현장을 작업을 하고 뭐 그런 분이 제 꿈에 나오는 거다 보니까 정말 심적으로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괴롭다고들 많이 하세요. 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보고 이분이셨구나. 왠지 보니까 제 또래랑 좀 비슷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지금 20대 중후반 뭐 그런 건 아닌데,
그 정도 또래 정도로 보이는데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좀 젊은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20대 중후반이라는 나이가. 그쵸. 그래서 사진을 보고 예, 뭐 꼭 좋은 곡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도 저희가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정리를 다 하고 청소를 다 마치고, 그날도 다른 날과 뭐 다름없이 뭐 집에 가서 씻고 닦고 밥 먹고 유튜브 좀 보고 이렇게 쉬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날 제가 꿈을 꾸게 돼요. 꿈에서 제가 그날 일을 했던 현장, 그분이 돌아가신 그 현장에서 제가 서 있더라고요. 그 사진 속에 젊은 남성분이 그 방에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침대 위에 앉아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땅을 이렇게 한없이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계속 응시를 하고 있었고, 그분이 그러다 갑자기 제 쪽으로 고개를 순간 확 하고 돌리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 아마 현관 쪽에 있었고, 그리고 얼굴을 봤는데 이분이 표정이 정말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저를 보고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에 왜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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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러는 거야, 저한테. 오,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미친 듯이 똑같은 말을 굉장히 빠르게 반복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게 꿈이라는 걸 자각하고 있음에도 정말 이게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미치겠다. 그러다가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저기요, 저는 당신이 죽었던 곳을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 어떠한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나는 오히려 당신이 좋은 곳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희가 이렇게 뭐 묵념까지도 하고 당신에게 최대한 예우를 차렸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했어요. 무서워도 어쨌든 저는 나쁜 마음을 가진 적도 없고 나쁜 생각을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네. 그분이 얼굴은 아까처럼 계속 화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말하는 거는 멈추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눈에서 눈물이 조금 이렇게 주르륵 하고 한쪽에서 흐르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제가 잠을 깨서 일어났는데 온몸이 진짜 엄청 축축하게 젖어 있더라고요. 뭐 티셔츠는 물론이고 뭐 침대 시트카에 전부 젖어 있더라고요. 일어나서 이게 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닐까, 아니면 내가 작업을 하면서 무언가 실수를 한 게 있나?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이게. 네네. 그리고 나서는 한 이틀 정도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원래대로 작업하고 일하고 그러고 지내다가 그냥 내가 좀 너무 예민하고 뭐 피곤해서 그런 꿈을 좀 꿨나 보구나 하고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이틀이 지나고 나서 한 상가 그 외벽 청소 의뢰가 들어왔어요. 외벽 청소는 그 일반적으로 스카이라고 하는 트럭이 있어요. 그 트럭 뒤쪽에 보면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게 돼 있고, 트럭 기사님께서 뭐 리모컨 같은 걸로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뭐 올렸다 내렸다가 뭐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하시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각종 청소 도구, 장비 이런 거를 싣고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뭐 아래로 이렇게 고압 세척기 같은 거를 쏘면서 뭐 묵은 때, 찌든 때 이런 거 다 청소를 하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다시 위에서부터 유리창을 저희가 또 닦아요. 네. 약품 같은 걸로. 그래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유리 작업 다시 하나하나 하고 이렇게 하고 내려오고 있는데 아마 한 중간쯤 됐을 거예요. 1층은 주로 상가들이 대부분 있고, 그 위에는 대부분 뭐 원룸이나 뭐 사람 살 수 있게 뭐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오피스텔 뭐 원룸 이런 데. 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 4층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유리를 싹싹 열심히 빨리 하고 집에 가자는 그런 생각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 유리는 그 투명한 유리보다는 약간 파란색이나 살짝 완전 검은색은 아닌데 어느 정도 반투명한 검정색 필름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는 건물이 너무 띄엄띄엄 붙어 있다 보니까 맞은편에는 층에서 이렇게 막 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그런 필름 같은 게 많이 붙여 있어요. 근데 이게 안을 보려면 볼 수는 있어요. 저희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가까이서 있잖아요. 그래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사람 사는 그 집 안에서 꿈에서 봤던 젊은 친구 같은 그런 실루엣이 앞바다리를 하고 앉아서 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이게 그냥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아무리 이게 귀신이 아니더라도 대낮에 집에서 불 다 꺼놓고 앞바다리하고 고개 푹 숙이고 있다는 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예. 그래서 어디가 아픈 사람인가 혹은 질병에 있는 사람인가 싶어서 혹시라도 어디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는 분이면은 구급차를 부르든 뭘 해야 되니까 제가 창문을 똑똑똑 하고 두드렸어요. 예. 근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세게 쿵쿵쿵 하면서 저기요 계세요 이랬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카이 차량 기사님한테 기사님 잠시만요 이거 잠깐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아내를 다시 봤는데 그때 꿈에서 봤던 그 영가분이 창문은 닫혀있는 상태인데 그 유리 바로 앞에서 얼굴을 유리 엄청 가까이 들이밀고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오, 예. 진짜 그때는 너무 놀라서 오. 제가 뒤로 넘어졌어요. 예. 그게 3, 4층 높이인데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거든요. 제가 그 작업하다가. 작업할 때 물론 안전고리를 걸어놓곤 하지만 어쨌든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기사님한테 기사님 빨리 내려줘 빨리 이러고 제가 소리를 질렀어. 너무 무서워갖고. 예.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사님이 왜 그러냐고 왜 무슨 일이냐고. 근데 이게 제가 본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은 약간 정신 나간 취급을 받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 그렇지. 예. 그래서 제가 뭐 둘러댔어요. 다름이 아니고 안에 큰 대형견 뭐 불독 같은 게 있는데 걔가 제가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흥분을 해서 창문 쪽으로 달려들어서 내가 놀래서 뒤로 넘어졌다. 대충 그렇게 둘러댔어요 제가. 예. 예, 위에는 작업하는 사람 저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대충 둘러대고 남은 외벽 청소는 다른 일하시는 분한테 맡기고 뭐 그날은 대충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일단락이 되었어요 그날은. 네. 그리고 그날 기분도 너무 안 좋고 오늘은 뭔가 기분이 조금 뭔가 재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 가서 짐 정리해놓고 다른 데로 안 세고 그냥 바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네. 그래서 쉬다가 뭐 그날도 게임도 좀 하고 또 유튜브도 보고 뭐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좀 일찍 자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일이 꼭두 새벽부터 나간 일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아이고. 근데 그날도 또 꿈을 또 하나를 꾸게 돼요. 꿈을 꾸는데 늦은 밤에 밖에서 누가 문을 이렇게 두드리더라고요. 저희 집이었어요. 제가 네. 살고 있는 집. 근데 제가 옛날부터 습관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 가족이 아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거나 하면 현관 오른쪽이 제 방이고 현관 왼쪽이 저희 아버지 방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제 방을 이렇게 창문을 열고 누군지 확인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 창문을 열고 확인을 하는데 그 영가분이 저번에 봤던 것처럼 고개를 이렇게 또 바닥으로 떨군 채로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 영가가 우리 집까지 찾아왔구나. 오.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무리 꿈이라 그래도. 그래도 다행히 집 안까지는 들어오지는 못하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 영가분이 말을 하는데 이 목소리가 저희 단독주택인데 맞은편에 사시는 이웃집 아저씨 목소리를 흉내를 내더라고요. 이 영가분이. 예. 대부분 어르신들은 뭐 아들아, 뭐 딸아 이런 말씀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웃집 아저씨가 아들아, 아저씨가 차를 대야 되는데 차를 좀 빼줄 수 없겠니? 이러시는 거예요. 예. 꼭두 새벽인데. 근데 저는 이게 누군지 이미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집이 단독주택이고 저희 집은 마당이 있어서 저희 집 차량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차를 빼줘야 하거나 제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들이 못 나가거나 뭐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현관문 앞에 가서 아저씨 제가 지금 아파서 못 나가요. 죄송해요. 제가 내일 아침 되면 바로 빼드릴게요. 이러고 대충 둘러댔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영가가 아들아 나 빨리 나가야 되니까 빨리 차 당장 빼. 안 그러면 내가 네 차 다 부셔버릴 거야. 오. 하면서 갑자기 막 급발진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제가 아저씨 저 진짜 못 나가요. 몸이 너무 아파서 그래요. 택시 타고 가시면 제가 내일 뭐 아침에 택시비라도 이렇게 드릴게요라고 했는데 또 소리를 지르면서 야 당장 안 나와. 나와서 차 빼!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와. 그러면서 야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문 따고 들어간다. 이러면서 막 화를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내더라고요. 예. 이러다가는 내가 나갈 때까지 계속 이러거나 정말 뭔가 큰일이 생기겠다 싶어서 제가 알겠어요 아저씨 그럼 저 입어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옷만 입고 바로 나갈게요. 제 방으로 가서 창문을 진짜 소리도 안 나게 진짜 살살 열고 봤는데 이 영가가 어깨를 막 들썩들썩거리면서 소리도 안 내고 막 웃고 있더라고요. 그 뭔지 아시죠? 우리 막 입 틀어막고 어깨 막 들썩들썩거리면서 웃는 거 아시죠? 오, 그렇겠죠. 와. 입꼬리가 완전 올라가 있더라고요. 와, 예. 제가 알겠어요. 옷 입고 나갈게요라고 말을 했으니까 제가 나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예, 영가는. 예. 놀래서 창문 바로 닫고 이불 뒤집어 쓰고 침대에 누웠어요. 너무 무서워서. 꿈인데도. 그런데도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안 나오니까 문을 또 미친 듯이 쾅쾅쾅 두드리더라고요. 예. 이게 저는 꿈인데도 계속 겁에 질려 있고
그러다가 막 허우적허우적 대다가 잠에서 깼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저를 깨우신 이유가 제가 자면서 계속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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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엄마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뭐 이상한 꿈이라도 꿨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괜히 이런 이야기 하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뭐 부모님들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나 그냥 잠꼬대 한 것 같다. 그냥 그렇게 또 둘러댔어요. 제가 어머니한테도. 그리고 나서 그날도 어김없이 간단한 업무 볼 게 있어서 사무실 가서 장비 챙기고 일을 갔어요. 그날 뭐 오전에 잠깐 좀 할 게 있어서 그래서 일하다가 제가 문득 기억이 난 게 제가 예전에 한 8년 전, 9년 전에 살던 그 동네에 뭐 지금 살고 있는 동네랑 멀지는 않은데 그때 아마 제가 19살에서 20살 넘어갈 때 졸업하기 전에 학교 안 나가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네. 시즌이. 그때 제가 집 근처에 있던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제가 용돈벌이를 했던 적이 있는데 무당 이모님이 계셨어요. 그 동네에. 근데 그 네. 무당 이모님이 그 편의점 바로 앞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알게 되고 제가 인사도 하고 무당 이모님께서 아우 젊은 친구가 뭐 인사도 막 싹싹하게 잘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까 참 보기 좋다 이러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모님이 뭐 사러 오시면 과자 같은 것도 사서 저한테 이거 먹고 해라 이거 마시고 해라 이러면서 뭐 가끔은 용돈도 주시고 그러셨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이모님이랑 친해지게 되고 그 이모님 본인 아들한테 대하듯이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저한테. 이야. 근데 이게 조금 웃긴 게 저희 집안이 천주교예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네네. 할렐루야. 네, 저희 집안이 그쪽, 할렐루야. 네네네. 네, 저희 집안이 그쪽 집안인데, 그 이모님은 다 아시는데도 제 종교를 굉장히 존중해주시고, 그런 되게 찐틀한 분이셨거든요. 예. 아무튼 그 이모님, 신령님이 아마 그 이모님 조상분 중에서 덕을 굉장히 많이 쌓고 되게 큰 분이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뭐 자세하게 알지도 못하지만, 그때 뭐 고등학생 때니까. 예. 그래서 그 이모님이 그 조상님의 선택을 받고 신내림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이모님이 계신데 그날 제가 이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 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지금 3번, 4번을 봤는데 그냥 내가 피곤해서 악몽을 꿨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자꾸 지속적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고 그 존재 때문에 내가 하마터면 다칠 뻔하거나 큰일이 날 뻔했으니까 이거는 예산일이 아니구나 해서 그 이모님을 제가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사는 했지만 그래도 이모가 멀리는 살진 않았어요. 같은 시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 끝나고 사무실 가서 짐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뭐 업무할 때 타는 차 타고 깨재재 옷 입고 그러고 일 끝나자마자 그냥 달려갑니다. 이모한테 연락도 네,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네. 갔어요. 근데 이모님은 거기 아직도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모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이모님께서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골똘히 이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모님 하시는 말이 왜 그럴까나 뭐 네가 해준 이야기만 들어서는 네가 그 영가한테 피해를 주거나 뭐 심기를 건들 만한 행동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내가 부적을 하나 써주마. 그래도 그 영가가 꿈에 나타나거나 꿈에 나타나서 뭐 너에게 해를 가하려고 한다라 그러면 그때는 나한테 바로 찾아오거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날도 다른 날이랑 똑같이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뭐 이래저래 쉬다가 다음날 출근해야 하니까 잠에 들었는데 이 영가가 세상에 또 꿈에 나온 거예요. 예. 사람 완전히 이거는 피말려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이모가 부적을 써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가가 제 방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그 영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좀 이상하다고 느낀 게 저는 분명히 침대에 누워있고 그 영가는 제 방 안에 있는데 그 영가가 하는 행동이 마치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일단 무서우니까 제 숨소리 1도 안 내고 가만히 제가 그 영가를 숨죽이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마침 그 영가가 제가 평상시에 일할 때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있거든요. 예. 그 가방에 지갑도 있고 차키도 있고 그런 게 다 있는데 가방을 확 열어서 뒤적뒤적거리는 거예요. 제 가방을. 예. 그러더니 제 지갑을 딱 들어서 열어서 보더니 아마 지갑에 있던 신분증 이런 거를 본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 영가가 막 삐 하면서 엄청 웃어요. 막 오. 뭐 예를 들어 제 이름을 김돌비라고 할게요. 김돌비 너 나랑 동갑이네? 하면서 엄청 웃더라고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또래같이 보였었다고.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이제 같이 놀 수 있는 친구가 생겼네? 이러는 거예요. 혼잣말로. 예. 그러면서 너 나중에 나랑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이러면서 혼잣말로 충얼충얼 하더니 제 지갑을 들고 그대로 밖으로 미친 듯이 뛰어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다가 꿈에서 깼어요. 그날도 원래 일이 있었는데 일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됐고 그냥 다 집어치우고 무작정 그냥 이모한테 가서 씻지도 않고 이빨도 안 닦고 그냥 입냄새 나는 채로 그냥 이모한테 갔어요. 와. 그래서 이모한테 꿈 얘기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모. 나 어떡해. 나 이러다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니냐고. 진짜 거의 한 90% 우는 것처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모가 하시는 말씀이 혹시 그러면은 지금 그 집안에까지는 안 들어가 봐도 되니까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작업을 했던 그 현장이 수원시였거든요. 제가 사는 동네랑은 한 40분,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래서 네네. 이모님이 제 차를 타고 거기가 원룸 건물이었는데 이모님이 도착을 해서 차에서 내려서 입구로 딱 걸어가고 있는데 입구 거의 다 와서 이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작업한테 3층이지?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네 맞아요 이모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 쟤 지금 3층 베란다 난간에서 매달려갖고 실실실 웃으면서 너 엄청 쳐다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모가 일단 됐고 3층으로 올라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이모한테 300 몇 호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거든요. 몇 호 그 앞에 가 있더라고요. 어디 와. 있는지 아시고 찾아가시더라고요. 예. 저는 1층 입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모님은 저 먼저 가시고 저는 계단 입구 쪽에서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모님을. 도저히 예. 겁이 나서 못 가겠더라고. 제가 꿈을 꾼 것도 있고 그때 외벽 작업을 하면서 본 것도 있다 보니까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모님께서 그 문 쪽에다가 손을 이렇게 쓱 대시더라고요. 그래 한 30초 1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모님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화를 내시면서 야 이놈아 네가 어찌 감히 산 사람한테 이렇게 해를 가하려고 하느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이러는 것이냐. 이러면서 호통을 엄청 치시더라고. 제가 이모님 그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어요. 오. 그러고 있다가 이모님이 한 2, 3분을 골똘히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을 하시더니 딱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이모님이.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 불쌍한 것을 웃자고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까는 화내시다가. 예. 이모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많이 힘들었지 나는 다 이해한다 하지만 이 녀석은 너에게 해를 주려고 온 게 아니고 너의 생전 마지막 유품 그리고 너의 마지막 정리를 하러 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 녀석은 너에게 예우를 다 했고 나쁜 마음은 절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모님께서. 아. 그러다가 이모님이 그 영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일단 나랑 같이 가자. 여기 그만 있고 나는 일단 같이 가자. 네가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된다. 여기는 산 사람이 사는 곳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너의 아픔을 전부 알고 있고 헤아려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 가자. 나랑 가자꾸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서는 제 쪽으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다른 말은 하지 말고 가는 내내 그 영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뭔가 불안하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같이 가는 거잖아요. 제 차를 타고. 예. 이게 바보가 아닌 이상 알잖아. 이게 너무 무서운데 정말 무섭고 싫은데 일단 이모 말씀이 법이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모님께서 우리 차 안에 있는 백미러라고 하죠. 네. 그 백미러를 뒤쪽에 안 보이게 최대한 돌려놓고 절대 뒤쪽도 돌아보지 말고 이모 쪽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냥 앞만 보고 우리 집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내내 우리가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의 심리가 뭔가 볼까 말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뭔가 잘못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직감적으로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내비게이션이랑 앞만 보고 핸들만 쳐다보고 갔어요. 네. 입 꾹 닫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이모님 댁에 도착을 해서 이모님 댁이 단독주택이세요. 예. 저희가 살고 있던 집도 단독주택이었고 그때 제가 살고 있던 동네 주변에 단독주택들만 있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이모님 집 마당에 주차를 한 다음에 이모님 댁 안으로 들어갔어요. 네. 거실로 들어갔는데 이모님이 저한테 너는 일단 집 밖에 있구나. 한두 시간 정도 어디 아무 데나 있다가 와라.
내가 너한테 전화를 하겠다. 그래서 그냥 이모가 시키는 대로 나가서, 근데 제 집으로는 못 가겠더라고요. 뭔가 안 좋은 게 따라올까봐.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그쵸. 가족들도 있고 한데 제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또 몸이 그렇게 뭐 좋은 분이 아니고 좀 몸이 안 좋으신 분이라 뭔가 좀 불안하더라고요, 심적으로. 가족한테도 피해가 갈까봐. 그래서 근처에 있는 그냥 게임방에 가서 게임 좀 하다가 넉넉 잡아서 제가 한 2시간인가 2시간 반 정도 됐을 거예요. 예. 이모한테 전화가 오셔갖고 저한테 김돌비야 이제 됐다. 이모 집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솔직히 가기 싫죠. 어쨌든 오라 그러니까 갔어요. 이제 이모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니는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이 영가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정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분 집안 사정 같은 게. 예. 돌아가신 분의 집안에 문제가 좀 있었고 빚이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은 젊은 나이에 가족들을 돕겠다고 여기저기 대출을 끌었는데 그 대출도 뭐 저희가 1금융, 2금융이라 해서 뭐 이름 있는 그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면은 괜찮은데 안 좋은 데서 좀 여러 군데 좀 많은 곳에서 가족의 빚이 크다 보니까 좀 많이 끌어다 쓰셨대요. 사채. 예. 그래서 그거를 끌어와서 어쨌든 여차저차 집안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이제 이 친구가 젊은 친구다 보니까 정상적인 대출로서는 한도가 얼마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돈을 쓴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끌어서 사용을 했고 요거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원룸방에서 그냥 혼자서 진짜 하루에 뭐 라면 하나 막 이렇게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되게 힘들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막 투잡도 하고 뭐 쓰리잡도 하고 뭐 굉장히 일을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모한테 막 이렇게 소문을 막 엄청 했대요. 내가 이렇게 살았고 정말 힘들었다. 나 정말 억울하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제 대부 업체 뭐 이런 분들이 뭐 옛날처럼 막 와갖고 뭐 사람을 패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분이 일하는 데 가갖고 뭐 직장이나 일을 할 때 그런 게 있으면 솔직히 일하는 데 지장이 가거나 피해가 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을 갚으려고 일은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자리는 잘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스스로 감당이 안 되니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모님한테 그랬죠. 아니 근데 그거는 알겠다. 사정 딱한 그치. 거는 알겠다. 근데 도대체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냐.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뭐 나쁜 맞아요. 마음 먹은 것도 아니고 예. 그분에 대한 나쁜 생각을 한 것도 없어요. 저는 사실상 생각해보면. 왜? 근데 이모가 해주시는 말씀, 그래 네 말이 맞다.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죽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더래요.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마지막 정리를 하러 온 게 못 믿어왔던 거죠. 그분 입장에서는. 아, 난 안 죽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꿈을 꿨을 때 우리 집에 와서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자기는 죽지 않았는데 우리 집에 왜 왔느냐 이거예요. 자기는 죽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승에 대한 한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제가 미웠대요. 자기는 죽었다는 건 인정을 안 하고 자기는 아직 저승으로 가고 싶지 않은데 생전에 있던 모든 흔적을 제가 전부 지워버리고 정리를 해버리니까 네. 그 사람한테는 제가 죽은 사람 취급을 했다 이거죠. 저한테 화가 굉장히 많이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님이 그 영가분을 신당으로 데리고 와서 어느 정도 어르고 달래고 그 영가한테 그럼 내가 너를 위해 그리고 너의 가족을 위해 너는 좋은 곳을 가고 너의 가족은 생존 좋은 일만 있기를 내가 큰 기도를 하겠다. 너를 위해 그리고 너의 가족을 위해. 그러니까 이만 이제 그 녀석에 대한 마음은 이만 거두고 부디 좋은 곳으로 가거라.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너의 죄만 더욱더 쌓이는 것이니 그만 이승에 대한 미련은 이만 접어두고 가라. 이렇게 어르고 달래서 좋은 곳으로 천도를 시켜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야. 근데 원래 이 정도 아니면 정말 이렇게 어루 달리고 해서 보내기도 힘든데 그 이모님 신령님께서 또한 그 영가를 되게 불쌍하고 딱하다고 이렇게 느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령님께서도 그 영가에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약속을 하고 그 영가는 그 약속에 대한 다짐을 받고 결국에는 그 인생에 대한 한을 내려놓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이제 꿈에 안 나오시고.
네, 꿈에는 안 나왔어요. 와.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좀 큰 거래처들이 많이 생겼어요. 실제로? 그 일이 있고 나서. 예, 네네. 예. 그리고 지금 그 거래처랑 지금까지도 거래하고 있고요. 오늘도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 오늘도? 거래처 현장에. 네네네. 그 이모님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무섭기도 하고, 이 특수청소라는 게 정말 직업적으로도 힘든 일이지만, 그 고인분이 생전에 계시던 곳에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특수청소 의뢰가 들어오면요, 정말 이게 예우를 다하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지금은 특수청소 의뢰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나면 집 가기 전에 항상 소금 뿌려요. 혹여나 모르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저만 이렇게 피해를 받으면 상관이 없어요. 제가 기가 좀 센 편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 가족들은 또 그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또 아버지가 좀 나이가 있으시고 몸이 좀 쇠약하시다 보니까. 네, 그래서 소금을 뿌리고 하는 습관이 생겼고, 그리고 그 이모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그 동네에서 성격이 진짜 안 좋고, 괴팍하기로 소문이 난 분이에요. 막 욕설, 막 입에 담지 못할 막 굉장히 그런 분이신데, 저한테는 뭐 굉장히 한없이 따뜻한 분이셨고, 그리고 약간 이런 좀 딱하고 불쌍하게 돌아가신 영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한없이 부드럽고, 그 영가의 고통을 헤아리고 아픔을 같이 느껴주는 그런 굉장히 따뜻한 분이셨어요, 저한테는. 진짜 참무당이시네. 예. 그런 분들 제가 드문데 그분- 요즘에. 네, 그분은 아직도 그 동네에 살고 계세요. 이야. 그러니까 그 정말. 이후로도 이모님한테 마실 거나 뭐 이런 것도 제가 가끔 사갖고 이모님한테 가져다 드리고 인사도 드리고 하거든요. 이야기는 뭐, 예, 이렇습니다. 이야, 진짜 숨 막히게 들었어요, 이야기를. 솔직히 무서운 이야기를 뭐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믿거나 말거나지만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게 실화인데 좀 안 믿으시는 분들한테는 좀 납득이 가기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실화라는 점을 조금 강조를 하고 싶어요. 진짜로 태사자님의 진심도 느껴졌고 그 다급함도 네네. 느껴졌기 때문에 더 숨막히게 이야기를 잘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태사자님이 대단하신 게 뭐냐면 그 아마 유아인 씨 아닐까 싶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목소리를. 아, 목소리가요? 유아인 목소리 닮았다고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원래 제가 평상시에는 이 목소리가 톤이 좀 높아요. 약간 임창정님 비슷한 목소리인데 제가 지금 잠을 못 자서 목소리가 깔아앉아서 그렇습니다. 아닌데 임창정님은 전혀 안 보이는데 유아인님은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그 드라마 잘 봤습니다. 지옥 잘 봤는데 그리고 네. 이분이 안타까운 게 이 이야기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다른 이야기도 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다른 이야기는 청소 관련된 이야기는 많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 전에 무당이 사시던 집이에요. 여기가. 이것도 있고 20살 초반 때 친구들이랑 곤지암도 갔었고요. 충일고도 갔었고 그 영덕 흉가 저희 다 갔다 왔거든요. 근데 충일고를 갔다가 오면서 생긴 일이 있어요. 얘기도 또 있고요. 몇 개 좀 있습니다. 태사사님 혹시 제가 주소를 드릴 테니까 그 자고 가실래요? 괜찮아요. 네, 이제 아무 짓거리 안 해요. 제가 내일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일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주무시고 가시라고요. 뭐 기회가 된다면 진짜. 라면만 끓여주시면은 갑니다. 그렇죠. 라면 정도야. 네네. 그 계란까지 풀어 드릴 테니까 한번 그럼요. 계란 2개요. 주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 네네. 감사해요, 태사사님. 아닙니다. 아이고, 조금이라도 얼른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잠 다 잤어요, 이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와, 진짜 숨 막히게 들었고 소름도 쫙쫙 끼치면서 정말 레전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들으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한 남자의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일단 태사자님 입장에서는 도대체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까 정말 무서우셨을 거예요. 그때 감정, 그때 다급함 이런 것도 전부 다 느껴졌기 때문에 아마도 정말 큰 레전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유아인님입니다.
네, 유아인님이신데 이제 부끄러우셔가지고 태사자님으로 바꾸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또 목소리까지 비슷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